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네, 반갑습니다. 허브영재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신풍제약입니다. 5월 31일 이제 끝났어요. 5월 달이 끝났는데 아마 좀 바이오를 위주로 매매하신 분들은 5월은 굉장히 또 재미도 없고, 물론 뭐 반도체 하신 분들도 재미없었겠지만 2차 전지 하신 분들도 재미없었겠지만 다 재미없었네요. 네.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5월은 사실 시장이 그렇게 좀 우호적인 시장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신풍제약 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감정을 아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동일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 코스닥이군요. 코스피 먼저 해야 돼. 왜냐면 코스피가 덜 빠졌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뭐 등락폭을 많이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이 상승과 하락이 대부분 자동차 관련주들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신풍제약 하는데 지수 얘기하냐 하시는데, 지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낙폭을 좀 키우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왜냐면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바이오들이 많아요. 물론 뭐 좀 큰 코스피에 들어가 있는 큰 바이오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바이오는 코스닥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코스피에 외국인 들어오는데 왜 도대체 내 종목에는 안 들어오지? 코스닥에는 외국인 들어오는데 내 종목에 외국인이 들어오네? 라는 것처럼 바이오는 코스닥이랑 되게 이제 커플링 되는 흐름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을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요. 코스피에 속해 있지만. 근데 또 뭐 같은 게 뭐냐? 코스피에서 공매도 신나게 두들겨 맞으면은 또 종목들도 같이 두들겨 맞는다는 거죠.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호가창 보면서. 신풍제약 이렇게 매수호가에 한 주 걸어두면은 공매도들이 옳다구나 하고 들어온다고. 공매도의 기본 순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별로 없는, 원래 많았는데 적어진 그런 기업의 거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매도가 투입이 된다라는, 뭐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호가창 보여드리면서 이거 한 주 이렇게 걸려있는 거, 공매도들이 몇 호가만 내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말이 씨가 됐는지 제가 말을 안 해야 되는지 공매도 비중이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왔죠.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사실 그게. 일단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회원님들, 구독자분들께서도 그렇겠지만, 지금 이제 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볼 필요 없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발표하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안 보인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방, 진짜 제대로 된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빵 하는 거 외에는 지금 뭔가 이렇게 기다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게 언제죠? 20일, 5월 20일, 5월 이날이죠. 이날 17%의 공매도를 맞고, 여기서 쇼커버링을 쳐주면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서 17% 치고 거의 비슷한 가격 구간에서 12%또 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어떠한 이슈를 타고 한 번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 안에서만 보면. 그게 조금 행복 회로를 돌려보자면, 발표 나오는 전후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갈 때, 그때 쇼커버링의 물량이 쑥 들어오고, 또 저가에서 들어오는 물량도 훅 들어오고, 이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안에서는.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물론 외국인 애들이 좀 일정 부분 많은 기여를 합니다만, 지금 얘네들이 도대체 누군지 알아내야 돼요. 지금 사업펀드 계속 물량 던지는 애들, 이것들이 누군지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뭐 거래원이라든지 제가 장중에 보더라도,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정확한 창구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가 하락을 이끄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판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5월 동안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신풍제약을 보면서 아마 이때 말고는 그렇게 막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당시가. 이 75,000원 가격 구간을 타고 올라오기 위한 움직임이었는데 이게 이제 하루도 못 가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밀리고. 그런데 뭐 자동차 쪽은 잘 가고 테마 뭐 디지털 화폐 뭐 메타버스 이런 데는 막 가다 보니까 투심이 바이오에 집중될까요? 디지털 화폐나 메타버스에 집중될까요?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명확하게 그런 중소형 테마인데 사람들 투심이 중소형주에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수도 우호적이지 않고 뭐 백신 접종률은 지금 세계 평균치까지 다 따라왔어요. 우리나라가 처음 스타트는 늦어 슬로우 스타트였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10% 이상이 다 맞으면서 그리고 치료제 관련 기업들을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 없다 백신. 뭐죠? 완전한 그 집단 면역을 생기기 위해서는 백신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도 치료해야 된다. 확진자 수 계속 몇백 명씩 나오니까. 근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백신 맞아도 괜찮다던데? 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죠. 왜?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 이상 맞았거든요. 지금 백신을. 그러면서 정은경 그 지금 질청 본부장님께서 지금은 청장님이시죠? 청장님께서 나도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다.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 이러니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가 백신이 혈전 생긴다는데 하던 사람들도 맞는 거죠.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아니지만 그래도 4명 이상 모여도 된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거 진짜 맞아도 되나 보다. 믿고 맞아도 되나 보다라는 심리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도 이제 투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코로나를 백신을 무조건 맞지 말아라 하는 그런 뭐 선동가는 아니지만 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제 이제 뭐 동창도 이제 뭐 소방공무원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걔네들은 걔네 친구니까 걔네라고 할게요. 걔네들은 일전 아스트라제네카 맞았대요. 옛날부터는 아니라 처음에 이제 맞을 때 맞고 하루 그냥 뻐근하고 다음날부터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의 입소문이 하나둘씩 퍼질 거 아닙니까? 물론 제 귀에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도 많이 없어지고 그 담당자도 나와가지고 맞으셔도 된다. 나도 맞았다. 문제 없는 거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연락 올 거거든요. 아마 뭘 맞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전화를 피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그렇고 치료제 관련주들도 그렇고 이거 임상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작년부터 계속 임상 얘기 나왔는데 결과물은 없고 앞서서 나오는 결과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실패 얘기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피로감도 쌓이고 바이오 섹터도 그렇게 막 우호적이지 않고 시장도 꺾이고 다른 섹터들 올라가고 자동차 반도체 이제 해소될 수 있다 공장 돌아간다 하니 제한된 주식시장 안에서 도는 자금이 일정한 다른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처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오가.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터져버리네.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5월달은 쉽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만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고 한번 진짜 야, 나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해서 버틸 수 있는 것은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와서 식약처 혹은 뭐 거기서도 조건부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 우리나라 뭐 K방역이라고 합니다만 잘 코로나를 어느 정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치료제가 되게 싼 값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로서의 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그때의 또 이제 투심을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댓글 보니까 어떤 분께서 6월 4일인지 6월 5일이 신풍제약의 뭐 창립 기념일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할 거다라고 뭐 말씀도 하셨는데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돼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조금
수익은 극대화하시고 손실은 최소화하시는 포지션에서 주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날이었죠. 5월 마지막 날이었고 저희 5월 마지막 날도 저희도 좀 수익을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5월은 아마 신풍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월은 저희 수익 중인 종목들 챙길 거 챙겨두고 2021년 하반기에서 시장을 또 주도하거나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을 이왕 싸져 있는 김에 시장이 떨어지면서 이유 없이 빠진 종목들을 긁어 모아 갈 거다 라는 부분 아마 5월 내내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 청산도 하고 새로운 종목들도 편입하면서 이렇게 좀 안정적인 투자 하고 있으니까 오늘이 이벤트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막 오늘 사서 내일 당장 수익 내주세요 이런 거는 그냥 그렇게 안 해요. 저희는 진짜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 관점에서 잃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종목에서 분할 매수해서 적당한 시간 투자지만 조금의 인내면은 이런 수익이 나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실 분들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나는 원금 회복을 당장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익 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중하게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랑 같이 좀 큰 숲을 보고 당장 그 흙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 잡초에 연연하시는 분들 말고 우리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꾸준히 케어하면서 이 씨앗이 나무도 되고 이렇게 큰 숲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분들, 그런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저희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년에 120만 원이니까 이 정도 내가 투자하시는데 아깝지 않다, 내가 충분히 그 정도 투자해서 좋은 종목과 관리를 받는다면 아깝지 않다 하시는 분들만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내일이면 바로 2021년 하반기입니다. 저희는 또 하반기 스케줄에 맞춰서 또 전략 가지고 꾸준히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건승하시고 저희 허공대TV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6월 신풍제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